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뜻그린 천문 한문을 말씀드렸고 또 천그린 한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문의 뿌리가 어떻게 됐고 한글의 뿌리가 어떻게 됐는가, 이번 시간에 이것을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이게 촉박하게 되면 다음 시간으로 이게 연계해서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천문인 한문 뜻글입니다. 뜻글의 뿌리가 어때서 생겼는가. 인간들이 원시 시대에 지금부터 1만 년 전입니다. 한인 할아버지께서 홍익인간 제세에 이화한 것이 BC 7199년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1만 년 전입니다. 그때 홍익인간으로 제세에 이화하면서 오늘날까지 뜻그린 한문의 발전 과정을 정리를 지금 하고자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한문의 뿌리인 결승 문자가 있었어요. 결승은 노끈승자입니다. 그 재료가 노끈이에요. 노끈으로다가서 이게 큰 것은 큰 노끈으로, 작은 수는 작은 노끈으로 해서 사람들이 뜻을 표현해 왔어요. 그것을 간지 글자라고 합니다. 이 간지의 뜻이 굉장히 오랜 역사, 1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간지입니다. 이 간지는 천간하고 지지입니다. 하늘의 뜻을 표현한 것이 천간이고 땅의 뜻을 표현한 것이 지지예요. 천간은 열로 이루어졌고 지지는 10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년 365일 한 달 하면은 양력으로는 천간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30일, 31일이 한 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서 그 음력으로는 지지 12지지로 음력으로는 이 결승시대 얘기입니다. 한 달이 29, 큰 달은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제 바다 어부 고기를 낚는 그런 분들은 이제 썰물, 민물 이게 조금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지 않으면 지지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를 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양력만 표시하면 절대로 달력이 될 수가 없어요. 음력도 똑같이 써야 됩니다. 양력, 음력이. 간지로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간지는 한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승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1만 년이란 역사를 숫자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간지가, 결승 간지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몇만 년이 흐르고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된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위대한 우리 조상님들이 결승문자를 창안하셔서 우리가 홍익인간 제세에 이화한 한인 할아버지 지금으로부터 BC 7199년입니다. 거기다가 서기 2020년 보태면은 금년이 9219년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20년이 바로 9219년입니다. 금년이. 이래서 결승시대를부터 시작한 것이 재료가 결승 노끈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승시대 결승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한 게 하도문자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노끈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복의 할아버지께서 이 하도 지금
우리가 이세국호에서 결승시대가 지나가지고 타리모스 분지 탐육하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적석 하도로 이제 그 복의 할아버지가 천도를 해요. 그 하도라고는 말은 이게 모래사장 모래밭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문자입니다. 근데 최초에 그것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복의 할아버지 때에 어렵시대거든요. 그때가 원시시대를 좀 벗어나서 이제 역사시대로 들어가니까 이제 노루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가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모래밭에 막 어지럽게 노루 발자위가 흩어져 있어요. 아하, 이쪽으로 해서 모래밭으로 뛰어나갔으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간 걸 전부 확연히 자명하게 거기에 발자국으로 나타났거든요. 그게 발자국으로 나타나서 그걸 깨닫고 복의 할아버지께서 아하, 이것으로 문자화하면 더 좋겠다 해서 그것을 모래바탕은 물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입니다. 물가 모래바탕에 노루 발자국을 보고 결승 문자를 하도 문자로 집대성한 것을 하도 문자라고 그래요. 그게 복의 할아버지께서 그걸 창안을 하셨죠. 그래서 하도 문자는 복의 문자, 결승보다 상당히 수월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그 문자를 하도 문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게 하도는 모래밭에서 써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모래사장에 싹 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써서 만들어 놓은 문자가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500~600년 지나고 1000년 가까운 것이 하도로 썼는데 이걸 낙서로 이제 염제 할아버지께서만은 낙서가 우리가 애들한테 낙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그 말하자면은 장난 그림으로 해서 땅 뺏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뛰기도. 그래서 이 하도보다는 딱딱한 땅바닥에 쓰거나 아니면 딱딱한 벽에다가서 이걸 이렇게 그으면은 글자가 되잖아요. 그게 암벽에다가서 이걸 그림을 그리고 문자를 새겨 넣은 것을 낙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바위에다가서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또 벽에다가서 그려놓고 땅바닥에 이제 비가 오지 않는 땅바닥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래도록 그걸 살펴서 문자로 해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자손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낙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황제 할아버지 시대에 도문자가 만들어집니다. 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릇을 굽는 것도 우연히 그릇을 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모닥불 펴놓고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도문이라고 하는 요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